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강의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같이 해드릴 거고, 교재 29페이지에 보면 제가 또 설명해 뒀어요.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100%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할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쵸? 저 회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좀 말을 한 부분 놓치더라도 교재에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뒀기 때문에 29페이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크게 자산을 분류를 해뒀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뒀고요. 여러분들 유동자산 안에서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안에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분류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자산 중에서 재무상태표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냐면 1년 이내, 1년 이상, 자, 1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것 같다. 그건 자산이다 라고 한다면 유동자산에, 아니다, 얘는 좀 1년 이상 걸린다, 2년, 3년 걸린다 라고 한다면 비유동자산에 여러분들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먼저 만약에 재고자산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 갖고 있는 것들, 보통 기본은 상품을 팔기 위해 혹은 제품을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쓸 거 체크할게요. 상품과 소모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당좌자산 볼게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배열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당좌자산 첫 번째 나오는 게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얘 자체가 계정 과목은 아니고요. 여러분 분류하실 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분류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싹 모아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도 나오고요. 매출채권은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단기대여금도 많이 나오고요. 미수금, 선급금 등등등등이 당좌자산입니다. 잠깐 유동자산 중에서는 재고자산,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다 당좌자산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목적이 투자 목적이니 영업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니 그 중에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나머지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투자자산. 제가 뭔가를 샀을 때 목적이 투자자산인 것들을 분류를 하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2급에서 나오진 않고 1급 문제고요. 장기 대여금. 자,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긴 빌려준 건데 여기에도 있잖아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게 1년 기준입니다. 내가 3년 뒤에 받기로 했다. 장기 대여금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투자 부동산입니다. 내가 목적이 토지와 건물, 비품 이런 거 샀는데 목적 자체가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한 글자 차이네요. 유, 눈에 보이는 것, 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두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입니다. 마지막, 투자, 유형, 무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에 분류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건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긴 보실 테지만 2급이 아닌 보통은 1급에서 혹은 전산 세무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계정 과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본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기본으로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될 거고 이게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고 나머지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가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가 현금입니다. 자, 현금은 현금이라는 단어 자체도 현금이고요. 타인 발행 당자 수표. 자, 이 부분 잘 볼 건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예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자 수표 중요합니다. 왜? 분계할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품을 매출하고 타인 발행 당자 수표를 받았다. 뭐다? 개정 과목이 현금이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자기압 수표. 5만 원권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됐죠? 그 전에는 10,000원 다음에 숫자가 10만 원이었고요. 10만 원일 때 보통 저는 수표를 본 기억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뭐 아빠 지갑에 수표가 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수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얀색 종이로 막 글씨가 써 있는 게 수표예요. 그래서 혹시나 난 수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N포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거나 구글에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수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올 텐데 그냥 종이처럼 생겼습니다. 돈 같은 크기로 생겼는데요. 자기압 수표도 저희가 현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기본적으로 현금, 타인 발행 당자 수표, 자기압 수표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건 타인 발행 중에서 타인 발행 당자 수표는 현금이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행 발행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거든요. 당행 발행 당자 수표. 자, 얘는 현금 아닙니다. 자, 얘는 현금 아니고요. 얘는 뭘로 할 거냐면 당좌예금.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바로 두 번째에 나오죠. 당좌예금이란 무엇이냐?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 이용하는 예금. 당좌수표를 이번에 우리가 발행할 거, 얘는 받은 거, 타인이 발행해서 받는 거, 얘는 우리가 발행하는 거. 당좌수표 발행할 때 필요한 예금, 당좌예금입니다. 자, 세 번째, 보통예금. 입출금이 수시로 가능한, 그래서 우리 그냥 기본적인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매매증권. 네. 자, 제가 얘를 굳이 별표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이제 분계하는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보다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별표를 한번 쳐봤습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 자, 앞으로 이제 꾸준히 볼 건데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개정 과목을 적어 주셔야 돼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자, 여러분들 인강 들으면서 제가 자꾸 질문하잖아요. 내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차피 저분은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모를 거야 하고 대답 안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항상 공부할 때 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본인이 누군가한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계속 말로 해야 돼요. 입에 익어야 이게 나오거든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의 저를 보고 단기 매매 증권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묶으면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개정 과목이고요. 두 개를 붙여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한 거예요. 외상으로 매출한 거.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 상대방한테 팔았는데 상대방이 아직 저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야, 외상으로 살게 라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 상품을 매출하긴 했는데 외상 매출은 아니야. 왜냐면 뭘 받았냐면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받을어음이라는 개정 과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 대여금 볼게요. 대여금은요,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금이라고 해요.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구분을 하실 거고요. 자, 미수금. 자, 미수금을 어떤 것과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외상 매출금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외상 매출금. 자, 근데 미수금은 뭐냐면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상거래 거래는 안 돼. 상거래 외에 나머지 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어요. 외상이에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왜냐하면 상품은 상거래거든요.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 그것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인데, 제가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핸드폰을 파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외상이에요 라고 했어. 그럼 저는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파는 기업인데 제가 그냥 끌고 다니던 차를 이제 폐차를 시키거나 좀 팔고 중고차로 팔고 새 차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이 원래 몰던 차, 그거는 이제 중고 매매 상사에 팔아야겠죠. 팔았는데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돈 생기면 일주일 뒤에 줄게요. 이 자동차 대금 줄 테니까 일단 놓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 계약을 딱 했어요. 일주일 뒤에 돈을 받는 것으로 한다. 외상이죠. 저는 줬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안 줬어요. 외상인데 그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 상거래 이외의 거래가 아니야. 상품을 제가 매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 다니던 차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입니다. 자, 계약금은 자산에서도 한번 나올 거고요. 부채에서도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얘 계약금인데 계약금,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을 내가 먼저 받았다, 두 가지 조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내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내가 계약금 줬어? 그러면 선급금. 반대로 내가 계약금 받았어? 이러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있어요. 자, 선수금. 계약금이라는 문제 나왔으면 선급금, 선수금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고요. 자, 선급비용. 자, 이 부분은 결산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결산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내년분이야. 예를 들면 자동차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자동차로 예를 들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근데 자동차 보험 매달 내시나요? 아니거든요. 한 번 내면 1년분을 내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촬영하는 이 시점이 오늘이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요. 저는 4월 전까지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올려드리고 시험을 보러 가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될지 모르겠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촬영하는 부장님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빨리 촬영하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자, 보험료 2019년 3월 19일 날 우리가 하면 이게 지금 2020년 3월까지가 1년분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에 의거해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연도 기준으로 작성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 지급한 게 2020년 것까지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올해분인가? 아니에요. 내년분에 대한 보험료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미리 발생한 비용, 선급 비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돈이 입금됐다. 지급됐다. 입금이 아니죠. 지급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돈이 지급됐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요. 얘 혹시 앞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 언제 봤었죠? 미결산 항목 금지.
미결산 항목 표시금지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그 기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에 나타날 수 있긴 한데 결산본은 딱 12월 31일 날 결산 마지막 날은 얘를 꼭 없애주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두 가지만 앞에서 동그라미를 쳐드렸어요. 왜? 두 가지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품과 소모품입니다. 상품과 소모품이 되겠고요. 자,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소모품,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무용품 등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재고자산 우리가 판매하려고 산 거라면서요. 네, 그건 상품이고요. 그 외에 좀 특이하게 소모품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려고 샀다. 근데 이게 많이 남았다.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도 분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3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 크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만 얘기할 거다. 왜냐면 그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돼요. 인강 하나 찍을 때 저 1시간 반 정도 얘기해야 되고요.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얘기 듣다가 뒤에 정말 시험에 나오는 얘기 못 듣고 이제 인터넷 나가기 버튼 누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형자산 중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혹시 토지 모르시는 분 없나요? 있나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역시나 볼 수 없겠지만 없대요. 손든 분이 없었어요. 건물 모르시는 분 있나요? 네, 없대요. 자, 차량 운반구는 차예요. 오토바이, 차 이런 것들 차량. 자, 비품, 컴퓨터, 에어컨, 노트북, 책상, 의자. 자, 이런 것들 비품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 포인트 먼저 볼게요. 포인트 잡고 갈게요. 왜 샀어? 업무용으로 쓰려고. 왜 샀니? 업무용으로 쓰려고. 왜 샀니? 업무용으로 쓸 거라니까. 포인트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 4가지는요. 다 아시겠지만 이 4가지는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자동차여야만 차량 운반구고 투자 목적으로 산 건물이라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얘는 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는 임차보증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지금 기업 예를 말고 개인적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매매로 자가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 집이 없어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이 회계를 공부하는데 네가 이걸 전세로 사는지 매매로 사는지 자가로 사는지 아니면 빌려 사는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집을 구할 때 보증금, 월세, 자, 이런 것을 부동산에서 봤어요.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월 50만 원. 자, 이 개념은 혹시 아시나요? 보증금과 월세는 매달 내야 됩니다. 자, 보증금은요. 처음에 입주할 때 한 번만 낼 거고요. 만기 시에 돌려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 왜 주나요? 혹시나 월세 안 낼까 봐 보증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는 임차 보증금이 여기 보증금과 동일해요. 이 보증금은 내가 사무실을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 차리고 싶어서 보증금을 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에요. 사무실을 하나 차리고 싶어서 보증금 냈고 매달 월세를 낸다. 자, 그럼 이 월세는 임차료.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쓸 겁니다. 자, 얘가 임차료이기 때문에 무슨 보증금이다? 여기 따서 임차 보증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금 미리 낸 거고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 그 중에서 기타 비우동, 왜냐면 보통 몇 년 하시죠? 계약 2년 합니다. 2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비우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세한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한번 계정 과목 다시 살펴보고 분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저랑 분계를 하게 될 건데요. 왜 분계를 해야 되냐? 분계를 잘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분계를 잘하셔야 합격하시는 거고요. 분계를 못하신다? 그럼 떨어져요. 이제 학생이 가져와요. 저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가 많이 틀렸니? 보통 분계를 잘 못해요. 분계를 못한다는 건 기본 베이스가 없다는 거죠. 기본 베이스를 잡고 가셔야 돼요. 분계. 여기서부터는 진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교재를 집필을 할 때 어떤 교재를 써야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회계 원리 책처럼 정말 세세하게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나열을 하면서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교재가 두꺼워지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보면 교재 두꺼우면 너무 보기가 싫고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일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교재 쓸 때 정말 중요 포인트, 그러니까 이 자격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만 내가 학생한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게 나온 게 전산회계 2급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계는 여러분들 100% 내 걸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했네요. 다음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현금. 자,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자 수표, 내가 발행한 거면 당자 예금이다 말씀드렸고요. 자기압 수표 얘기했었고, 당자 예금, 보통 예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 상품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자, 이쪽 부분에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쪽은 한번 종류는 뭐 송금한, 우편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자, 이런 것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고대했던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처리 문제를 읽고요. 이건 저만의 포인트예요. 그냥 문제를 읽고요. 중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자, 동그라미를 쳤다는 건 동그라미가 2개면 기본적으로 이제 계정 과목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개의 동그라미 친다. 그러면 계정 과목 3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를 잘 칠수록 거기에 맞는 계정 과목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배우는 방법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동그라미 어디 칠 거냐면요. 매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니면 혹은 판매했다라고 단어가 나오면 저희가 매출에 동그라미 칠 겁니다. 매출. 자, 상품 아니에요.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상품을 매출했다. 매출.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거 팔았던 거거든요. 매출이랑요. 대금은 어떻게? 현금으로 회수했다. 동그라미 2개 쓰겠습니다. 내가 상품을 팔면서 내 손에 들어온 건 뭐예요? 상품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판 거고, 상품이 판매되면서 저한테 손에 들어온 건 현금이 들어와요. 차변에는 자산인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자산은 내게 자산이거든요. 내가 이걸 판매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자산,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째 쪽에 쳤던 현금이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들어오고요. 금액 얼마였어요? 1,000원이래요. 1,000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차변에 오면서 증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변 볼게요. 앞으로 매출, 팔았어,
판매 이런 단어 무조건 뭐라고 쓸 거냐면 상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상품 아니에요. 매출 아니에요. 두 개 붙여서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은요. 저희가 수익에서 본 적 있는데 수익 발생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본 적 있죠? 수익과 비용이 있었는데 수익 쪽에서 봤었고요. 제가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전산액 2급에서는 상품 매출만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상품 매출 1,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상품 1,000원에 매출하고 동그라미 어디? 매출. 자기합수표를 받았대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나 자기합수표 봤는데? 자기합수표 본 게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나는 자기합수표를 받았어요. 자기합수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계정 과목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1,000원.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 자산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증감. 자, 매출 왔습니다. 대변에 무조건 뭐라고요? 상품 매출 1,000원이 올 거고요. 자, 얘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발생. 자, 세 번째.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자, 동그라미 어디? 매출했대요. 돈 어떻게 받았대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차변에 저한테 들어온 건 통장 안에 돈이기 때문에 자, 이 보통예금을 차변으로 보내줄 거고요. 보통예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 내 거예요. 자산입니다. 자산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증가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자, 매출은 대변에 무조건 뭐다? 상품 매출이다. 자, 얘는 수익 발생이다. 세 가지 분개를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직 어렵다. 아니면 이 세 가지 문제 다 공통점이 매출이잖아요. 네, 물론. 근데 그렇게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한 거겠죠.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회계, 이 회계 처리 무조건 여러분들 다 100% 내 걸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31페이지에 단기매매증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려면 어떤 우리가 문장이 있어야 된다.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라는 단어 꼭 나옵니다.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뭐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있죠. 뭐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사채 이런 것들 구매했을 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 주식을 샀다, 사채를 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산 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할 건데 단기매매증권은 구입 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취득원가랑 분리해서 할 거다. 분리해서 할 거고 이를 수수료 비용으로 계정 처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 처리 구입 부분에 별 표시할게요. 수수료 비용에 예쁜색 형광펜 쳐주세요. 자, 그 아래요.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900번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저희가 실기 가서 만들 거기 때문에 찾을 거예요. 실기에서 찾을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론에서 포인트를 잡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에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취득원가랑 뭐 분리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그럼 분류 어떻게 하시나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주식을 사면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왜냐면 거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뭔가 증권회사를 끼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증권회사가 공짜로, 우리나라 공짜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제 주식을 이렇게 중개해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증권회사에 뭘 줘야 된다?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 비용에 포함한다가 이 회계 처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당연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뭐 비용이니까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이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 가고 전산액 1급 가고 하면 달라요. 만기나 뭐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 가지 다른 분류가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꼭 별 붙이고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럼 얘 계정과목 뭐죠? 단기 매매 증권 구입했구나. 자, 근데 얘가 너무 친절하게도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대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계정 과목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이 단어에 1,000원을 구입하고요. 대금은 어떻게? 나 현금 주고 샀네요. 단기 매매 증권 현금 동그라미 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뭘 바꾼 거예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맞바꾼 거거든요. 자, 대변에 뭐가 나오나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차변, 뭔가 줬으면 대변인데 내가 지금 현금 가지고 있다가 줬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옵니다. 대변에 현금이 와요.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었습니다. 자, 얘 대변에 왔기 때문에 부채, 자본인의 집에 놀러 왔네요. 감소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단기 매매 증권 자체가 지금 하나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바로 써주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왜냐면 내가 돈이랑 맞바꾸면서 나한테 이제 생긴 게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자, 얘 자산입니다. 자산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차변은 자산의 증가 1,000원이고요. 대변은 자산의 감소 1,000원이에요. 총 자산에 영향이 있나요?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금액이 1,000원, 1,000원씩이 자산에서 늘었다가 자산에서 줄었다가 했기 때문에 비용면으로 본다면 총 자산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계정 과목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그러면 이번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뭐다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유가증권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1,000원에 구입하였고 수수료 100원을 포함해서 돈 어떻게 지급했냐면 당좌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제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당좌예금에 돈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구매할 때 쓰고 또 수수료도 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타네요, 여러분. 오타죠? 네, 당좌예금을 했어요. 제가 PPT를 만들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여기 교재를 보시면 당좌예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당좌예금이 맞죠? 왜냐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그래서 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그대로 대변에 쓰실 겁니다. 네, 대변에 쓰실 거고요. 금액은 얼마예요? 유가증권, 이 단기 매매 증권 1,000원짜리랑 수수료 100원까지 포함해서 1,100원. 1,100원이 나갑니다. 당좌예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입니다. 자, 그럼 차변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구입했어요. 그래서 차변을 쓸 건데 금액은 얼마인가요? 1,000원입니다. 그 나머지 100원은 뭐죠? 수수료 비용. 그래서 이 수수료를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고 100원입니다. 이상해요. 지금까지는요, 차변에도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에도 계정 과목이 하나인데 지금은 차변에 계정 과목이 2개, 대변에 하나인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제가 틀리게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네, 우리는 중요한 게 금액이 차변과 대변이 같다가 중요한 거지 차변의 계정 과목이 2개면 안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차변에 1,000원과 100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00원. 1,100원. 자, 대변에 이거 얼마죠? 합계 1,100원이에요. 자, 차변 대변 금액 같나요? 같습니다. 문제 있나요? 없어요. 계정 과목이 대변에 3개가 와도 되고 대변에 4개가 올 수도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차변과 대변만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구나를 알 수 있고, 자, 수수료 비용은 B가 들어갔죠. 이게 비용이거든요, 비용. 자, 그러면 얘는 비용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항목이죠.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말평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단기 매매 증권은요, 시장성 있는 어떠한 그런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 기말에 가서, 자, 기말에 간다고 하는 건 12월 31일을 얘기합니다. 기말에 가서 우리가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 어떤 걸로 평가를 할 거냐? 그 12월 31일 날 거래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를 할 거예요. 시가로 평가를 할 거고요. 단기매매증권 기말평가 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앞 문제에서 단기매매증권 얼마에 구입했었어요? 자, 구입을 했는데 자, 얘를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기말에 가서 얘가 얼마인지 봤더니 900원이에요. 900원이야. 지금 팔면 900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구입한 단가가 더 크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 손해보는 거죠? 손실 봤어요. 손실 봤는데 얼마? 100원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계상 거래로 봐야 되는데 이 손실은요. 단기매매증권 평가한 거잖아요.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른 예로 구입을 얼마에? 1,000원에 했어요. 근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만약에 팔면 저 1,200원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가 더 큰 거죠.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차이가 200원이 나는데 우리는 이걸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이익에 대한 계정 과목이 어떤 거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한 시점이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요. 지금 여기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더한 걸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손익이라고 얘기해요. 손익이라고. 손실과 이익 합해서 평가손익. 근데 평가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요. 평가손실, 평가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따로 계정 과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얘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손익계산서 항목을 분류해보자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 영업의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이 부분 어떻게 하나요? 실기 가서 볼 거예요. 실기 가서. 자,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 단기매매증권이죠. 단기매매증권 1,000원에 구입했더니 단기매매증권이 기말연재 금액이 얼마예요? 1,200원이에요. 자, 우리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기말평가라고 하는 건 그 시점에 그 금액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언제? 장부상에. 근데 앞에 볼게요. 지금 여기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처음에 단기매매증권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팔면 1,200원이거든요. 그럼 차이 나는 부분이 얼마인가요? 200원의 차이가 있어요. 200원에. 자, 200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200원만큼을 단기매매증권 차변으로 두시는 거예요. 차변으로. 자,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1,000원이 있었고 지금 또 차변에 200원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부상의 단기매매증권 얼마다? 1,200원이다. 1,200원이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변에는요. 현금을 준 것도 아니고 아직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가만 한 건데요.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익. 우리가 수익은 차변에 쓰나요? 대변에 쓰나요? 대변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대변에 오는 거죠. 자, 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1,200원이라고 200원이 올랐기 때문에 대변은요. 평가이익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 1,00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냐? 9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차변에 1,000원이 있는 건데 구입할 때 1,0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1,000원이 있는 건데 얘가 900원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얼마예요? 100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 100원을 빼줘야 돼요. 근데 차변에 있는 거 빼주려면 대변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차변에 있던 1,000원 빼기 100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00원이라고 분기하시면 되고요. 얘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은 어떤 계정 과목이 나오냐? 내가 이거 평가해서 손해본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난 분명히 1,000원 주고 샀는데 900원이 돼버렸네? 나 100원 손해봤네. 가만히 앉아서 손해봤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0원을 계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나오죠. 비용은 발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비용 발생 100원, 1,000원이 아니고 100원이라고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 장을 넘겨서 저희가 처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분. 자, 처분은 팔아버린 게 처분이죠. 팔아버리는 게 처분이고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번에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평가손익이었는데 이번에 처분이기 때문에 뭘로 한다? 처분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근데 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단기매매증권의 특징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의 특징. 자, 구입할 때가 있고 매각, 처분할 때가 있어요. 얘를 처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혹시나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자, 단기매매증권 구입 시 수수료가 발생을 했다면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네. 제가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할 거예요. 처리할 건데 매각할 때, 팔아버릴 때는 안 해요. 수수료 비용 아니에요. 없어요. 자, 얘 문제 풀면서 설명이 되겠죠.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1,000원에 구입했던 단기 매매 증권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얼마에 매각했어요? 1,200원에 매각했네요. 1,000원에 샀던 거 1,200원에 팔았어요. 대금 어떻게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팔았기 때문에 차변에 저한테 들어온 건 뭐예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00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원래 얼마 주고 샀던 애예요? 내가 1,000원 주고 샀던 애예요. 차변에 있던 단기매매증권 없애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장부상에서 지워줄 거거든요. 차변에 있던 거 없애려면 대변에 있는 거 없애려면 차변으로 보내실 건데 단기매매증권을 1,000원으로 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차이 나는 부분.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차변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1,200원. 대변은 1,000원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200원을 적어줄 거고, 자, 이번에 쓰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인데 어떻게? 처분 팔아서 본 이익이야 라고 해서 처분이익으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뭔가요?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산이 감소하고, 처분이익은 손익입니다. 수익입니다. 자, 수익 발생.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000원에 구입했다.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얘기하는구나. 1,000원에 샀구나. 근데 얘 얼마에 팔 거예요? 800원에 팔 거예요. 대금 어떻게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변에 뭐가 생겼어요? 현금이 생겼는데 얼마 생겼냐? 800원만 생겼죠. 대변에는요, 차변에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증권 대변으로 보내줄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근데 이 금액 얼마? 1,000원. 차변엔 800원, 대변엔 1,000원. 차이나는 200원 어떻게 하나요? 차변에 적어줘야만 우리가 두 개 더해서 1,000원이 되겠죠. 이럴 때 나오는 계정 과목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손해를 봤어요. 비용이에요. 비용 발생. 자, 현금은요,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 단기매매증권 자산이에요. 자산이 대변에 왔으니까 자산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자산 중에 일부를 했어요. 현금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합니다. 회계처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결산 때 평가 어떻게 하는지,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